내가 바로 그 신비한 정령이 들러붙었다는 그 나무던가? 내가 오늘 너의 정체를 밝혀주마. 도망갈 생각 말고 거기 딱 서 있어. 아! 놓쳤네? 안녕하세요, 재미멀입니다. 오늘은 폰카를 이용하여 렌즈별 접사 모드 촬영을 해보고 결과물을 라이트룸을 이용하여 보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보기를 눌러 프로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우선 와이드 렌즈, 표준 렌즈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감도는 50으로 설정을 하시고 EV 값을 0으로 맞춰 셔터 스피드를 자동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포커스는 게이지를 좌측과 우측을 번갈아 가며 이동하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초점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되, 기본적으로 0.7에서 8 사이가 전체적으로 초점이 잘 맞는 무한 초점이 되겠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녹색 컬러 피커를 통해서 초점이 맞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촬영을 하여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결과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초점이 잘 맞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광각 렌즈인 와이드 렌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0.7에서 8로 포커스 값을 설정하고 촬영을 하면 좋은 선명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지만, 그 외 값에서는 전체적으로 흐리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다만 표준 와이드 렌즈에서 초점 게이지 값을 0에 맞추시고 가까이 접근해서 근접 촬영을 하시면 접사 모드 촬영이 되기는 합니다. 그 외의 거리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0.7에서 8 무한대 초점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고, 나머지는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3배율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 렌즈로 바꿔주시고요. ISO 값을 50, 나머지는 EV 값을 0에 맞춰 자동 셔터 스피드가 확보되도록 해주시고, 수동 초점 게이지를 눌러서 좌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컬러 피커, 녹색 컬러 피커를 통해서 맞는 초점 거리가 어딘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 초점을 좌우로 이동하여 값을 설정해 본 결과 현재 거리에서는 값이 0.5 정도일 때 앞에 있는 나무에 초점이 선명하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초점을 0.5로 맞춰준 다음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지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나무는 선명하고 상대적으로 뒤쪽에 위치한 나무는 약간 포커스가 아웃포커싱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렌즈를 5배 슈퍼 망원 렌즈로 바꿔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동 초점 게이지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초점이 어느 지점에서 제일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에 가까울수록 전체적으로 포커스가, 이미지가 흐려지고, 값이 0.7일 때 앞에 있는 나무에 컬러 피커가 선명하게 맺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값이 0.8을 넘어서자 초점이 앞쪽 나무를 제외한 뒤쪽으로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슈퍼 망원 렌즈에서는 초점 0.7 정도에 맞춰놓고 촬영을 했을 때 아웃포커싱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0.7에 초점을 맞춰놓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나무는 선명하게
촬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뒤쪽에 있는 나무는 상대적으로 약간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동 초점 모드를 값을 0.8 정도에 맞춰서 뒤에 있는 나무가 더 선명하게 나오고 앞에 있는 나무는 약간 아웃포커싱 된 효과로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초점 값을 0.8에 맞춘 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나무는 약간 아웃포커싱,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효과가 났는데 뒤쪽에 있는 나무가 더 선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명도가 극적으로 갈리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나무가 분명 아웃포커싱 효과가 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와이드 표준 렌즈, 광각 렌즈로 맞춰서 초점 값을 0으로 놓고 근접 접사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무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 초점 값을 0으로 설정하시고 나무 앞쪽까지 가까이 가셔서 카메라를 나무 앞쪽으로 들여대셔서 거리를 조정하시면서 어느 지점에서 초점이 가장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서 초점 거리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앞쪽 나무는 선명하게 보이고 뒤쪽에 있는 나무는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되는 지점을 찾아서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면 앞쪽에 있는 나무 껍질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쪽 부분은 아웃포커싱 처리돼서 흐릿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렌즈인 와이드 렌즈, 그리고 3배 줌 망원 렌즈, 그리고 5배 줌 슈퍼 망원 렌즈 3가지 모드로 접사 촬영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근접에서 촬영했던 와이드 렌즈에서의 접사 효과가 가장 좋았고요. 그 나머지 망원 렌즈나 슈퍼 망원 렌즈에서도 접사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되 아까 촬영했던 결과물 중에서 슈퍼 망원 렌즈로 촬영했던 결과물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라이트룸을 이용한 보정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편집 탭을 눌러서 편집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색상 탭을 눌러서 색 온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600K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게이지를 조정해서 좀 더 따뜻한 색상인 5200K 정도로 값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밝기 탭을 눌러서 나타나는 하위 메뉴들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요. 노출에서부터 하위에 있는 모든 메뉴들을 조금씩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출 값을 조정해 보는데요. 좌우측으로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적정한 값이 되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이건 절대값은 있다기보다는 좌우측으로 조정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노출값을 마이너스 0.99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 슬라이드를 좌우측으로 움직여 마찬가지로 적정한 값을 찾아보시는데요. 찾아보실 때는 좌측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서 적절한 값을 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비 값을 18 정도, 20으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밝은 영역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우로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적절한 값을 찾아 주시는데요. 플러스 19 정도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두운 영역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영역에 슬라이드를 움직이셔서 좌우측으로 움직이셔서 마찬가지로 적절한 값을 찾아보시는데요.
좌측으로 가면 조금 어두워지고 우측으로 가면 조금 밝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20이 좋아 보여서 마이너스 2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흰색 계열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를 좌측으로 이동하면 흰색이 좀 옅어지고 반대로 게이지를 우측으로 이동하면 흰색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설정 값을 플러스 1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정 계열 값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를 좌측으로 이동하면 검정색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게이지를 우측으로 이동하면 검정색이 줄어들고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설정 값을 마이너스 16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색상 탭을 눌러 아까 설정을 마치지 않은 다른 항목들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게이지를 옮기면 녹색 계열이, 우측으로 옮기면 보라색 계열이 나타나는데요. 적정한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라색 계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플러스 45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동감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가면 물 빠진 듯한 색상이, 우측으로 가면 보라색이 강조되는데요. 저는 설정값을 플러스 31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도값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를 좌우측으로 움직여서 가장 자연스럽고 적절해 보이는 값을 찾아주시는데요. 너무 값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되고요. 저는 플러스 15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과 탭으로 이동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처 설정입니다. 텍스처 부분은 값을 플러스 값으로 주게 되면 질감을 더 잘 표현해 주게 되는데요. 너무 지나쳐도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값을 설정을 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26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료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료도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가면 연한 이미지가 나오고 우측으로 가면 질감이 높은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명료도 값을 플러스 4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헤이즈 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헤이즈 값을 설정하실 때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보시면서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좌우측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하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플러스 6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정보 탭을 눌러 필요한 사항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명 효과의 양은 플러스 10 정도를 더해서 플러스 60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경값은 1.4에서 약간 줄여 1.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이즈 탭을 눌러 노이즈 감소를 조정해 주는데요. 게이지를 좌우측으로 움직여서 적절한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이즈 감소 값을 조금 올려 플러스 2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색상 노이즈 탭으로 이동해서 노이즈 감소 값을 조정을 해주는데요. 현재 2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색상 노이즈 값을 올려서 플러스 30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학 탭으로 이동해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메뉴 중에 색수차 제거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이 색수차 제거를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색수차란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져 생기는 광학에서의 색 왜곡 현상을 말하는데요. 눈으로는 분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색수차 제거를 기본적으로 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을 다 마쳐 봤는데요. 편집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전, 후, 편집 전, 후, 편집 전, 후, 편집 전, 후.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확실히 편집을 하고 나니까 더 질감과 색감이 살아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마치시고 나면 우측 상단을 눌러 내보내기를 해주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휴대폰 폰카로도 좋은 접사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렌즈별 접사 촬영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밖에 나가서 한번 직접 촬영을 해서 최적의 세팅 값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